이건 서울대학교 기숙사 가족 숙소인데요. 관악산 자락에 딱 붙어 있는 그 마지막 대지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악산의 그 산의 등선, 그것의 모양을 좀 은유하라고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붕이 상당히 이제 고도차가 있고 또 분절이 있는데, 그것은 그 높이 변하는 산에 대한 그 등선의 그 선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또 사선 제한이라는 법적 그 제약에 의한 자연적인 합리적인 변화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숙소이기 때문에 그 재료는 전통적인 벽돌을 사용했고, 또 슬라브 라인을 노출시켜서 그나마 구조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1층의 후면 휴게 공간으로 통하는 그 필로티, 2개층 필로티에서 구조를 노출시키고, 측면에 그 약간 그 축과 어긋나는 그 메스는 옆동의 축을 받아들이는 그런 제스처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사무공간과 근생으로 된 소규모 건물인데요. 여기서도 물론 규모는 작지만 그 도시건축으로서 공공성을 좀 부여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5개 계단을 외부로 노출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제 먼저 보신 시네플러스에서 1층을 필로티로 해서 그 그라운드 레벨에서 가로 조직을 도입을 했다면은, 길을 냈다면 이것은 이제 그런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수직적으로 연장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주계단을 노출시키고, 또 주계단 마감도 도시의 그 아스팔트와 유사한 재료를 써서 시각적으로 같은 효과를 주도록 그렇게 그렸습니다. 4층까지는 뭐 샌드위치 스타일의 업무 공간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이 돼서 박스로 올라갔지만, 최상층은 이제 대회의실로서 약간 공간의 변화를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공간의 변화, 형태도 변화가 있지만은 저기 금속 재료로 마감도 달리해서 나름대로 내부 공간의 그 공간 구조를 외부로 표출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것을 설계할 때는 이제 좀 더 그 구축적인 면, 재료의 솔직성, 그 재료의 물성, 그리고 그 구축법의 흔적, 이런 것을 남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내부에는 모두 콘크리트 블록이나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노출되어 있고, 목재도 이제 자연 그대로 그거 쓰고, 출입문 이런 것도 일일이 출입문이 만들어진 그 촉이라든지 그런 제작의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을 한 그런 건물입니다. 네, 이것은 제가 학교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작품인데, 지방에 있는 큰 회사 그 공장의 복지시설로서 그 지어진 것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제일 애착을 갖고 있는 건축물인데요. 그 구성은 단순합니다. 중앙에 그 락카를 두고, 좌측에 체련시설을 두고, 우측에는 수영장을 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좀 철저하게 그 구축적인 아름다움, 재료나 구조, 그것의 물성,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보려고 노력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 콘크리트 블록으로 벽체는 조적에 그래서 구조체를 담당하도록 했고, 지붕은 목조 트라스로서 그것도 실내에서 노출돼서 그 트라스가 갖고 있는 그 목재의 물성과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그냥 미적인 가치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그 작업을 한 것입니다. 에피소드가, 이것은 이제 수영장을 그 목조로 트라스로 한다니까 습기가 많이 썩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건 우리가 도시적으로 생각하는 선입관이고, 목조가 의외로 수명이 깁니다. 그 목조라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잘못되면은 하자가 나면 다 부셔야 되지만, 목조는 그 부재를 치환할 수가 있어요. 약해진 부재면 치환하고. 그래서 미국에는 100년 이상 된 목조 건축물들이 많듯이 그런 또 장점도 있고, 그리고 목조가 갖는 그
따뜻한 인간 친화적 물성 이런 것은 그 사용자들에게 많은 그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결론적으로 그 물성이나 재료나 구축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솔직함과 그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 몇 건에 이제 몇 건은 저서를 했는데 그 논문은 역시 그 구축적인 그 이론이나 그것을 도입을 해서 그리고 그것을 실질이 그 루이스 칸 건축에서 실증적으로 찾아내는 그것을 증명해내는 그리고 거기서 인문학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발견해내는 그런 것이 이제 그 논문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루이스 칸 건축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것은 루이스 칸 건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본질적인 면 그런 면을 얼마나 그 보여주고 있는가를 이제 루이스 칸 건축 작품 분석을 통해서 한 것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낸 존재 방식의 미학이라는 것은 전부에 설명드렸듯이 그 건축이 결국은 그 공간이나 구조나 재료나 그런 구축적인 질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질서가 물질적인 질서는 원래 이미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발견해서 그 질서에 맞게 표현된 것이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이런 것을 이제 실증적으로 이제 써내려간 것입니다. 제가 그 이제 건설 현장에서도 꽤 오랜 기간 근무해왔고 설계 사무실 하면서 건축가로서도 오랜 기간 활동해봤고 또 학교에서 연구 교육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상당 기간 경험을 해봤는데 건축을 학생들 맨 처음에 도식적으로 접하지 말고 항상 기존에 받아들이고 있는 의례적인 그러한 가치관이라도 다시 새로 생각해보고 그것이 틀리지 않았을까 이런 그 창의성에 대한 훈련이 학생 시절엔 또 아니면 전문 건축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흔히 형태를 많이 참조해서 형태를 뭐 베낀다고도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 형태가 왜 그렇게 돼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건축이 갖고 있는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변하지 않는 질서는 무엇인가 좀 그 큰 틀에서 이제 형태를 궁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조금 더 건축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면은 물론 현업이 어렵죠. 수주도 해야 되고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고 작품도 해야 되고 그렇게 지치고 그런 생활 중에서도 그런 탐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많은 기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대중은 건축의 형태 그리고 기능도 상당히 단순한 뭐 계단이 높다 낮다 뭐 그런 이제 형태로 하여튼 그 판단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꽃도 자세히 보면 다 더 아름답듯이 건축도 약간의 그 애정을 가지고 약간의 지식이라도 가지고 더 살펴보고 하면은 점점 더 건축에 대한 안목도 풍부해지실 것이고 또 없던 아름다움도 발견하고 어떤 것이 좀 진실하고 참된 그 건축물인가 이러면서 더 많은 건축 문화를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